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현재 구간 보여지는 시장 시그널들 같이 조합해보면 좋겠네요.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 들어온다라고 좋아할 만큼은 아니었었나 봅니다. 다시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 또 개인이 양대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에서부터 뭔가의 시선들이 많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 부분 먼저 짚고 시장 분위기 짚고 넘어갑니다. 자, 송 과장님. BOJ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렸죠. 예상대로. 다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근데 미국은 다시 금리를 내리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일본은 금리 인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계속해서 폭탄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개인이 사는 행위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개인분들이 사시는 게 긍정적이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수급상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로서 받아들이는 게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수급적으로 많이 불리한 시장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구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장에서부터에 대한 많은 가정들 그런 부분이 일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되고 그 확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부분 혹은 오히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자면 이미 시장에는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수출주들 중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섹터라면 충분히 이 고환율을 이용해서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먼트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 오늘 눈에 띄는 조선,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출에 기반을 하게 되고 이런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없는 종목군들일 테니까 그런 부분의 움직임은 이러한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계속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수혜주에 눈을 들여야 할까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실행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섹터별로 뜯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여기저기 환율 얘기로 오늘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이 구간까지 환율은 잡혀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좀 환율 안정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곤 있긴 한데 근데 외국인이 이전부터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으면 이게 사실상 더 외국인 들어오는 웰컴 문이 좁혀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그러면 지금은 수급적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구간일까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대형 기업들 지금 펀더멘털의 개선이 좀 속도가 지연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의 기대감, 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도 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들 분위기는 계속 살아있고요. 또 안 가지도 않고 어쨌든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개별 기업의 어떤 좀 재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은 아니고 여전히 좀 힘은 좀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이 아무리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뭐 고환율 자체가 빠르게 좀 축소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종목별로 그리고 이 고환율 시대에서 그래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압축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사실 뭐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뭐 미용 쪽이라던가 화장품, 뭐 식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분위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 달러를 벌어올 수 있을 만한 한국 기업들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들 안에서 지금은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너무 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내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서 국민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게 거의 역대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연금이 다시 되돌아올 그럴 가능성들, 그 포트의 한국 시장을 좀 채울 가능성들이 지금 충분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이 환율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꾸준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하신다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그래도 좀 견고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환율 수혜단으로 지금 시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 순매수 상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현재 2위에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태광과 같은 기자재단까지 같이 보여집니다. 뭐 성광밴드만 잘 가냐, 나도 잘 간다 하면서 오늘 또 전고 라인을 뚫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송 과장님, 조선은 사실 고환율 이전부터 업황 사이클 상에서도 좋았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트럼프라고 하는 내러티브도 묻었고, 근데 고환율까지 묻게 되면 이건 이제 더 레벨업을 향해 간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 이미 레벨업이 되고 있죠, 예. 사실. 일단 조선 관련돼서는 확실히 안전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기서부터에 대한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아주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많은 내러티브 성격적인 요소가 섹터에 전반적으로 묻어 있고 그 전반적으로 묻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애매했을 때는 그냥 조선으로 도망가자 이런 부분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고환율에 대한 부분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많이 높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조선주들에 대한 경우에는 달러 결제가 대부분 다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화 환산으로 이제 환산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눈높이는 여기에 기준환율이 있었었는데 그 기준환율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은 실질적인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분들도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 기자재 어떤 걸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구간에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표 종목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이 정도권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나머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단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약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군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위치가 다 달라요. 오늘 태광이 11%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성광밴드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의 키 맞추기가 들어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구간은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결국은 시장이 이 섹터가 꺾이지 않는 한에서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성광밴드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아니면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압축을 해주셨는데 그 압축의 조건이 이미 그 상승 기류를 잘 타고 있었던 쪽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시선이었어요. 이럴 땐 무서우니까 아래쪽에서 출발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 오히려 조선 쪽에서는 강자 위주로 더 압축에 압축을 더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체크해 볼 필요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식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환율 수혜로서 이전에 한번 인식이 됐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리온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증권가에서부터 솔솔 불고 있고 사실상 오늘 뭐 불닭 소스가 이렇게까지 또 잘 가는구나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식품주는 다시 리스타트? 뭐 이미 스타트를 했었죠. 그럼 이제 고환율이라고 하는 배경이 더해지게 된다면 역시나 점핑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삼양식품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잘 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이랑 비슷하게 최근에 좀 그래도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오리온입니다. 이거 뭐 식품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압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지금은 좀 보시되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좀 많이 줬고 또 윗꼬리도 살짝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대안이 되는 게 오리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외형 성장에 대한 부진이 좀 연속이 돼 왔었고 그리고 매출도 좀 역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전에 식품 관련주들이 좀 랠리를 보여줬을 때 상당히 소외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2개 분기 연속으로 보니까 성장률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보니까 매출 증감률도 전지 여권에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역성장을 좀 기록을 하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한 18% 정도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매출 증가율이 4분기에도 좀 비슷하게 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또 춘절 효과가 지금 네.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춘절을 앞두고 미리 출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성수기에도 네.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뭐 주가 상황을 보면은 올해 한 초반쯤에 1, 2월 달쯤에 급락을 하고 나서 이 급락분을 아직까지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락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좀 외형 성장이 더딘 상황이었었는데 그 리가켄바이오 인수하면서 예. 그때 좀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리가켄바이오가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지분 가치로 하면 1조 원 정도 이득을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온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 본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인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까지 합쳐서 이전 낙폭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양식품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종목들로도 눈을 돌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주가 하락의 요인이 그때 리가켄바이오 인수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연말 효과에 따른 실적 반영이 개선이 되면서 오리온이 다시 또 볕이 드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삼양식품이 건재하면 오리온도 따라가는지 이쪽 포인트로 식품주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환율 수혜에 있어서 또 핵심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송 과장님.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지금 환율이 더 높아서 상쇄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케이인가요? 그냥 무난한 정도? BM 무난한 정도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의 효과 당연히 보죠. 네. 하지만 그런 요소만으로는 주가를 이제 상승시키기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만 그럴까요? 반도체도 그럴 테고 다른 요소도 많은데 뭐 현대차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환율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관세가 오히려 역으로 맞았을 때에는 과연 현대차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수준을 유지해 줄지는 다소 애매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에 대한 상승 자체는 뭐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기인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닛산하고 혼다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시장의 파이 자체가 오히려 현대차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에 있어서 현대차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환율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책적인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 한에서는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절름발이의 형태로서밖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는 그냥 지수의 상승만큼 현대차도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가 아까 전에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냐 기아냐 뭐 모비스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아니면 다 좋은 거예요? 조금씩은 달라요. 포인트 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탑픽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 네네. 같아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업종 탑픽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좋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현대차가 당연히 베스트로 뽑힐 수밖에 없는 거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진출을 하고 판매가 많이 된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는 애프터마켓에서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 늘어날 시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지금 현대모비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런 업황 외에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신차 효과와 함께 얼마만큼이나 더 좋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이것이 현대차가 좋다, 기아가 좋다, 모비스가 좋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세계의 탑픽이 좀 변하는구나, 좀 올라가면 다음 탑픽으로 넘어가고 조금 더 올라가면 다음 탑픽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로서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수건 돌리기 하면서 탑픽이 하지만 같이 우상향은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는 한데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 시간과 그때의 재료 수급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거래대금 상단을 보니까 반도체 투탑 같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이쪽도 과연 메모리 풍향계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까 관심이 있었는데 뭐 사실상 다 하락하게 만들었죠. 이주연 대표님 네. 이제 HBM만으로는 시장 설명 기대감은 다 반영시킨 것 같고 여기에 레거시도 좋았어야 되는데 좋지가 않고 그걸 또 마이크론이 이번에 또 보여줬고 HBM만 좋다고 하는 건 너무 식상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탑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시사점은 뭐 꼬집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 정도로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사실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근데 그 기대감이 안 그래도 없었는데 얼만큼 과연 좀 그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거냐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마이크론 실적 뭐 매출이나 뭐 EPS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게 나왔는데 뭐 다음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거에 일단 시장은 좀 초점을 맞췄고요. 뭐 원인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레거시 쪽 원인이었습니다.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수요가 예상보다 더 더디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고도 여전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음 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레거시 쪽의 영향 타격이 불가피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실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지금 시간 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뭐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애초에 시장에서 생각하던 대로 레거시 쪽의 어떤 개선 속도는 상당히 느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로 좋지 못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내년 상반기부터 좀 개선이 되는 재고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AI PC라던가 그리고 모바일 쪽의 수요가 살아나는 것들 이런 것들
것들을 지금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를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개별주로서 좀 힘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알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조치가 그러니까 무대응이 대응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 투톱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송 과장님. 지금 투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해야 되는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네. 굳이 매도로서의 대응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될 때 이 탑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투탑 중에 저는 결국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레거시에 관련된 사항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HBM 시장에서 있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이 시장 속에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지금의 엔비디아와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올라올 수 있게 될 것인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4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맞춤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은 거기서도 커스터마가 진행이 되게 될 거고 그 커스터마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그 이전과 같은 계속적인 좋은 지위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여기가 지금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진행이 될지 뭐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사실상 또 다른 격차가 벌어질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이 더 빠르게 오게 되면서 둘 다 올라가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브로드컴이 또 끌고 있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오늘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계속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건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르르 그룹주 그쪽 동네가 이제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까 나왔기도 했었고 다시 뭐 풀렸다가 다시 또 대조전하고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결국에는 확실한 쪽은 이쪽인 걸까요? 확실한 쪽은 트럼프의 입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주연 대표님, 재건 동네가 그래도 견고하네요. 네, 재건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받고 있는 거는 역시나 좀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좀 탄력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전진 건설 로봇이 또 오늘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불을 붙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은 내년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 좀 보시되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좀 이렇게 엇박을 타게 되면은 또 계좌 상황이 또 녹록치 않아지니까 지금 조정 시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재건은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멘텀은 살아있다면 충분히 그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